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호입니다. 오늘 03주차 공이강 건설안전관리론 2편2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우측 위의 영상은 강의 영상물 2강 요약편 오늘 할 내용이죠. 건설안전관리2 2편입니다. 함께 하시죠. 공이강. 지난주차 02주차 2강에서 학습 내용 여러분들과 반복합니다. 자, 퀴즈 문제 핵심 요약이죠. 거푸집도 가설자재이므로 안전상 사고가 빈번한 공사이다. 거푸집도 가설자재이기 때문에 가설이라는 템포러리, 이 가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면 전부 사고가 빈번한 공사입니다. 본공사가 아니고 가설공사이기 때문에, 가설자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5. 콘크리트 공사 장비 사용됨으로써 위험성이 적다. 답은 X. 콘크리트 공사는 대형 중장비가 사용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이 엄청 크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X. 철골 공사는 공장에서 가공하여 현장에 반입이 된다. 공장 자재들을 조립을 해서 약 2개월서부터 4개월에 걸쳐서 가공을 하죠. 그래서 공장에서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는 단순 접합, 조립만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성역화 공법의 일환인 철골 공사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02주차 2강에서 학습을 한 내용이고, 오늘 3주차 02강 들어가겠는데요. 영상물 2분 30초짜리 간단히 본 후에 영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론 목차 03주차 1강 했죠. 안전관리 개요원. 오늘 03주차 2강 안전관리 개요 2 24쪽 되겠습니다. 영상물, 다음 영상물이 나옵니다. 안전모 미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낙하물 위험 발생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모는 턱끈과 머리 고정대를 조절하여 착용합니다.
02강 안전관리 개요 2에서는 재해 발생 메커니즘,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인리의 법칙, 엄청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 방법 등 이런 안전관리 개요 2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장을 재해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간접 원인, 직접 원인, 이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상의 결합, 간접 원인, 직접 원인,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거의가 다 직접 원인이죠.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서 행동이 일어나고, 불안전한 상태는 물적, 즉 기물, 가해물, 즉 기계설비, 작업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은 바로 우리 작업자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 불안전한 행동.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으로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합쳐져서 재해가 발생된다는 이 재해 발생 메커니즘의 첫 번째 모식도고요. 다음은 재해 발생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 아까 이야기했죠. 상태가 10%, 행동, 인적 사항이 88%. 그래서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안전사고가 나오는데, 불안전한 상태는 어떤 방호장치 결함, 설계 제작 결함, 물적인 상태가 비중이 되어 있고, 불안전한 행동은 우리 작업자에 의한 부주의, 오작동, 오판단,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자면 대부분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이 되니까 행동 자체를 제거하는 것, 불안전한 행동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필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재해 발생 메커니즘에 드디어 나왔네요. 당구장 도시 세계,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하인리의 법칙. 도미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인리의 법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인리 법칙 뒤에 자세한 설명을 보도록 하고요. 버즈의 최신사고 연쇄성 이론, 이건 별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인리의 법칙. 뒤에서 한번 하인리의 법칙 자세히 나오는데요. 봅시다. 간접 원인, 그리고 직접 원인, 1차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재해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재해 원인, 이렇게 돼 있죠. 간접 원인이. 그래서 기초 원인은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2차 원인은 신체적 원인, 정신, 안전교육, 기술적인 원인을 2차 원인이라고 그러죠. 간접 원인 중에서 기초 원인, 1차 원인이고 2차 원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 직접 원인, 직접적인 원인, 시간적으로 사고 발생에 가장 가까운 원인. 뭐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옆차가 진입을 했어, 모르게. 바로 그때 시간. 이게 직접 원인이죠. 그래서 물적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안전한 상태, 물질적인 것을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인적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뒷장 드디어 나왔네요. 하인리에 의한 사고 원인이죠. 하인리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요. 안전관리에서는. 직접 원인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기계적인 상태, 이걸 이제 하인리의 직접 원인, 부원인, 부수적인 원인, 불안전한 행동을 일으키는 이유들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기초 원인, 습관적으로 하는 거, 사회적, 유전적으로 관리 감독자의 태만, 이런 것들을 기초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한 번 더 이제 하인리의 법칙이 일단 직접 원인, 관리적 원인, 여러분들이 이 표를 그냥 읽어봐 주시고요.
역시 집적 원인과 관리적 원인 중에서 관리적 원인의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행동은 우리 그 자급자죠. 불완전한 상태는 어떤 물적인 사항, 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재해 발생 메커니즘 세 가지 구조적 요소랍니다. 단순 자극형이 집중형이죠. 상호 자극에 의해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연쇄형. 하나의 사고 요인이 또 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동차의 이 연쇄 추돌 사고. 그다음 복합형은 단순 자극형과 연쇄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고가 일어나는 형태, 여러분들. 그리고 재해 발생 비율에 드디어 하이니의 재해 구성 비율이 나왔네요. 1대 29대 300.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대형 사고가 한번 일어나기까지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나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여러 번 겹쳐짐으로써 이제 대형 사고가 한번 일어난다는 하인리히가 이 금융회사에 그 월급 받는 사람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몸소 직접 시험을 해서 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발표한 이 법칙이 중상가, 사망, 경상, 무죄 사고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9입니다. 29. 그리고 배어도 재해 비율 1대 10대 30대 600 뭐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하는 배어도의 재해 구성 비율이죠. 그리고 재해 예방 4원칙, 손실 우연의 법칙, 그리고 원인 계기의 법칙, 예방 가능의 법칙, 대체 선정의 법칙,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해 방지 기본 원칙입니다. 재해 예방 4가지 원칙이 있고요. 손실 우연, 원인 계기, 예방 가능, 대책 선정 원칙이 4원칙이 있고요. 재해 발생은 직접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간접 원인의 연쇄, 그리고 간접 직접의 복합적인 원인. 직접 원인은 인적 원인과 물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인적 요인은 재해자, 물적 원인은 어떤 기계, 물적인 어떤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고, 직접 원인에는 2차 원인이 존재하며 2차인 이전에 기초 원인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기초 원인이 1차 원인, 그 다음 2차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고, 재해 방지 대책은 신속하게 확실하게 실시해야 된다. 재해 방지 대책은 그죠? 늦게 주춤되다 보면 더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세계적으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 신속한 격리 조치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 다음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 키워드 한번 볼게요. 1단계 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 평가, 4단계 시정 방법의 선정, 5단계 시정책의 적용, 3위 2가 3개가 들어가네요.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엔포스먼트. 그래서 기술적, 교육적, 단속적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해 예방 중에서요, 무재운동 이론이라는 이런 원칙들이 있죠. 무재운동 이념 3원칙, 그리고 무재운동의 3요소,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BS라고 하죠. 비평금지, 자유분방, 대량 발언, 수정 발언. 그래서 옆에 그림이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과일 하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딸기, 사과, 수박. 그래서 이제
딸기에 대해서 또 분류를 시켜야죠. 아, 봄에 난다. 그 다음, 달다. 주스를 만들 수 있다. 밭에서 재배를 한다. 비닐하우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추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찾아내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삼성건설의 면접에서도 그룹을 지어서 그룹끼리 브레인스토밍을 시켜요. 그래서 면접 감독자는 옆에서 이제 서로 어떤 이야기하는 것들을 채점으로 남겨서 당락을 결정짓는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운동 실천 4원칙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 위험 예지 훈련. 간단히 보죠. 안전 선취를 위한 방법인데, 그리고 감수성 훈련, 단기간 미팅 훈련, 문제 해결 훈련 이렇게 있고, 예지 훈련 4라운드 진행 방법은 현상을 파악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툴박스 미팅, TBM 잘 기억하세요. 모든 건설 현장에서 우리 조회 체조가 끝나죠. 아침에 체조가 끝나면 그룹별, 팀원별, 공종별 인원들이 모여서 툴박스 공구통을 앞에다 놓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싸우자, 이기자, 파이팅! 이런 식의 어떤 구호를 외치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 안전관리 예방 차원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툴박스 미팅을 실시한 현장과 실시하지 않은 현장의 사고의 발생률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 실험적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팀워크를 다지는 형태죠. 자, 문제 해결 8단계 TBM 진행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우측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8단계까지 있고 문제 해결 4단계는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행동 목표 설정. TBM 진행 방법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단기간 미팅 즉시 적응 훈련 진행 요령 TBM 5단계. TBM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TBM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네요. 1단계 도입, 2단계 점검, 정비, 복장을 보는 거죠. 3단계 작업을 지시하고 4단계 위험을 예지합니다. 미리. 그리고 5단계는 직접 확인을 해서 끝맺음을 하는 TBM 5단계. 그리고 OW1H,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조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우측의 그림을 보죠.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내 마음이 시켜서 시작한다. OW1H로 연결해보면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시작합시다. 이걸 이제 OW1H로 풀어봤네요. ECR의 제한 제도. 사업장에서 작업자 스스로가 자기의 부주의 또는 재반 오류 원인을 생각함으로써 작업 개선을 하도록 하는 제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학교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 그리고 자기가 불편했던 사항 느낀 이런 각종 제한 제도, 능력 부족, 주의 부족, 환경 조건 불량에 대한 제한 제도를 ECR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 확인 5가지 운동. 여러분 우측에 보죠. 엄지손가락 모으지, 그 다음 두 번째 시지, 그 다음 중지, 약지, 작은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을 보면서 첫 번째 마음, 복장, 규정, 정비,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화시키는 거죠. 이 안전 확인에 이 손으로 확인하는 거. 우리가 셀 때도 그냥 세는 것보다 하나, 둘 손으로 세는 게
시각적으로 더 어필을 하듯이요. 마음 복장 규정 정비 확인. 네. 어떤 기억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톱 세프티 트레인 오버저베이션 프로그램, 이걸 이제 그 첫자만 따서 스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찰 훈련 과정에서 각 계층 감독자들이 숙련된 안전관찰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걸 세프티 트레이닝 오버저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한대요. OC 운동 전개는 5가지 C: 복장, 단정, 정리, 청소, 점검, 전심 전력. OC 운동 전개, 재예방의 어떤 차원이죠. 자, 마지막 장인데요. 산업재해 추이를 봅니다. 여러분, 2010년에서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네요. 2019년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건설업을 봅시다, 여러분. 13년도에 2010명의 사고가 났네요. 자,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17, 18년 거의 줄지 않습니다. 건설업이 왜 이럴까요? 18년에 1650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 추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1650명 건설업의 사고가 줄지를 않고, 제조업 그 외 서비스업들은 실내에서 우리처럼 아우터가 아니고요, 실내에서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성이 있지만, 건설업의 특수성은 원타임 프로젝트, 그리고 옥외 야외에서 작업하는 날씨, 이 환경, 이런 사항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이런 야외 공사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난다. 월등하지 않습니까, 건설업이. 그래서 모든 사고 그러면 이제 건설업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이죠. 여기서 교통사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중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이강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뭘 해야 되겠나요, 여러분? 자, 소리가 좋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끝마친다는 이야기네요. 3주차 공이강 퀴즈방 OX 문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재발생 메커니즘입니다. 간접 원인으로 안전관리상의 결함, 맞는 얘기고요. 직접 원인으로 불안전한 상태, 어떤 물적인 상태, 불안전한 설비 환경, 불안전한 행동, 작업자의 어떤 귀책 사유죠. 불안전한 행동이 있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O. 두 번째, 중요한 시험 문제의 단골 메뉴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은 1대 29 대 300.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인리의 법칙의 정답. 세 번째, 건설업의 사고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 아니죠.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약간 감소를 해도 거의 같은 비율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안 남긴 사람은 남기세요. 그리고 강의 종료 댓글도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이 영상을 본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술의 공수고 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녹수TV 묘호입니다. 사랑, 건강, 행복, 좋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400년 전 비결서 3편 차기 황제는 누구? 바로 클릭하시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영상물, 총선 구도, 18세 이상 1억 주는 허경영 대 실망 주는 기성 정치인의 대결,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